국내 최고령 방송인 송혜가 34년간 진행해온 전국 노래자랑을 떠나게 되었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KBS 관계자도 선생님께서 건강에 자신이 없어 앞으로 진행을 맡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하신 건 맞지만 아직까지 하차 의사는 밝히지 않으셨고 제작진 역시 하차 얘기를 꺼낸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입장을 표했습니다. 앞서 다수 매체는 송혜가 전국 노래자랑 측의 하차 의사를 밝혔다 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송혜가 건강 문제로 장시간 야외 녹화가 어렵겠다는 의사를 밝힌 게 와전된 것이라는 게 방송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다만 하차가 결정된 것은 아니고 제작진이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후임 진행자를 물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는 6월 전남 영광군, 경기도 양주시에서 진행될 공개 녹화는 예정대로 진행되나 송혜의 출연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송혜는 최근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송혜의 건강 상태에 대해 전국노래자랑 측은 앞서 위중한 상황이 아니고 일상적인 검진을 받는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송혜는 지병인 폐렴관리 등의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와 검사를 받아왔습니다. 지난 1월에도 건강 문제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지난 3월에는 코로나 확진으로 치료 후 복귀하기도 했습니다. 그만둘 때가 된 것 같다곤 했지만 송혜 역시 자신을 일요일의 남자라고 소개할 만큼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이 깊어 하차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살아있는 한국 근현대사라고 불리는 송혜의 삶과 그의 사연은 어떠할까요? 송혜는 어릴 적부터 키 많은 개구쟁이로 동네에서 꽤 유명했습니다. 1949년에 평양 국립음악학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졸업 발표회에서 노래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듬해인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초기에는 고향에 머물렀습니다. 당시 그는 9월산 일대에 활동하던 공산당 유격대의 모병을 피하려고 인근 마을에 숨었다 들어오기를 반복했습니다. 유엔군이 중국군의 공세에 부닥쳐 서울 이남 지역까지 철수하던데 다시 나가려는데 당시 어머니가 얘야 이번엔 조심해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걱정 마세요 라고 말하며 어머니와 여동생을 두고 나왔는데 그것이 마지막 인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송혜는 바로 북한 인민군의 진주로 인해 재령에서 해주, 해주에서 연평도로 피란을 떠나 연평도에서 미 군함에 타면서 부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지금의 이름 즉 실향민으로 바닷길을 건너오면서 바다해자를 예명으로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송혜는 부사랑에서 앞사람만 따라가다가 군에 입대하게 되어 통신병으로 복무하면서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한국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의 통신문을 모스부호로 전송하기도 했으며 그때 당시 쓰던 모스부호를 아직까지도 기억한다고 하죠. 그리고 당시 군대 선임이 혼자였던 그에게 여동생을 소개해줬는데 그녀가 바로 그의 아내 서국이 여사였습니다. 군제대 이후 송혜는 1955년 창공학 극단에서 가수로 정식 데뷔하게 되었는데 악단 공연의 특성상 진행을 하면서 입담을 살려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MC 경험을 쌓게 되었습니다. 이후 송혜는 1963년에 단역 영화배우로 데뷔하기도 했습니다. 송혜의 가수로서의 대표곡은 나팔꽃 인생, 심형나는 세상, 유랑 청춘, 내 인생 딩동댕 등이 있습니다. 송혜는 다양한 예능을 가져야 하는 악극단의 특징 덕분에 만능 연예인으로 자라 여러 무대 및 방송에 출연했는데요. 조연급 코미디언으로 활약하기도 했고 또한 동양방송이 매일 아침 라디오 채널을 통해 방영했던 가로수를 누비며의 진행을 맡으면서 운전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송혜는 1986년 아들의 오토바이 교통사고 이후 그 충격으로 한동안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면서 17년 동안 맡아온 진행자 자리에서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평소 송혜는 오토바이를 사달라는 외아들의 부탁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송혜의 아내가 송혜 몰래 외아들에게 오토바이를 사주었는데 외아들은 한남대교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후 송혜는 절대 한남대교로는 지나다니지 않는다고 전해지죠. 하나뿐인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마르질 않아요. 이제 마를 때도 됐는데 하루는 산책을 하기 위해 남산에 갔다가 뭔가에 홀렸어요. 이상한 세상을 왜 그렇게 사느냐. 이 무책임한 사람아라는 환청이 들렸고 나도 모르게 뛰어내렸는데 낭떠러지였죠. 다행히 소나무 몇 개가 있어서 그 위에 얹혔어요. 달려온 사람들이 부축해줘서 몸을 일으켰는데 창피한 마음에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어요. 이후 아들을 먼저 보낸 충격을 잊기 위해 참여한 프로그램이 바로 전국 노래자랑이었습니다. 그는 1988년 5월부터 전국 노래자랑을 맡아 지금까지 30년을 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는 역대 한국의 현역 방송인 역사상 가장 장수하고 있는 국내 단일 프로그램 최장수 진행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1994년 5월 잠시 약 5개월가량 하차한 적이 있지만 이후 같은 해 10월 다시 복귀해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국 노래자랑을 무대에 서기 힘들 때까지
진행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지금도 계속 갱신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른들에게 인기가 높으며 80살이 돼도 90살이 돼도 여전히 송혜 오빠로 불리는 자타가 인정하는 일요일의 남자이면서 이외에 앨범도 내고 개인 콘서트를 연 적도 있을 만큼 노래 실력도 수준급입니다.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할 때마다 밝히기를 생애 마지막 전국 노래자랑을 자신의 고향인 황해도 재령군이나 학업을 했던 해주시에서 하고 싶다고 하였으며 이젠 고인이 되었을 자신의 어머니를 초상화로 뵈기도 하였습니다. 특집 프로그램이었던 송혜야 고향 가자에서 자신의 고향인 황해도 재령군 쪽으로 가기 위해 남북체육교류협회의 남북응원단으로 하면 북한으로 가는 게 가능하다고 했지만 방송 당시 또 다시 남북관계가 틀어지면서 남북체육교류협회 경기도 연기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0년 코로나의 창궐로 방북이 더욱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전국 노래자랑은 한국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 일본, 미국, 평양에서까지 공연했습니다. 하지만 평양 공연 당시에 북한에서 그의 한국전쟁 참전 경력을 문제 삼아서 출입이 어려웠습니다. 밝혀졌다시피 그 당시 군의 통신명으로 복무하면서 휴전정보 전송 외에는 자세히 밝혀져 있지 않아 궁금한데 북한에서는 신청군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자경단이나 치안대 활동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송혜는 신청군이 아닌 재령군 출신이었고 당시 공산당 별동대의 모병을 피하기 위해 피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상징성은 MC 중 유일하게 방송사가 인위적으로 교체할 수 없는 인물이란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중민 KBSN 대표이사는 예능국장이었을 당시인 2015년 인터뷰에서 스스로 그만둔다고 본인이 말하기 전까지는 교체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MC를 언제까지 하느냐는 이제 우리 몫이 아닙니다. 본인의 의지에 달린 거죠. 방송사가 현 시점에서 그런 논의를 할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공식 언급만 없을 뿐 사실상 평생 MC로 굳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송혜는 오랜 시간 방송활동을 해온 데다가 현재 연예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현역 최고령 연예인으로 일화가 참 많습니다. 한 번은 웬만해서는 남들에게 잘 수그리지 않는 조영남이 송혜 앞에서 무릎 꿇고 빈 적도 있었습니다. 과거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송혜, 조우종, 조영남, 이경규, 김수미, 박명수가 추석을 기념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방송에서 송혜와 조우종은 가장 먼저 도착해 다른 출연진들을 기다렸습니다. 이어 30분이나 늦게 도착한 조영남과 이경규는 늦어서 정말 죄송하다며 거듭 사죄했습니다. 늦게 도착한 이경규와 조영남은 오히려 송혜의 매니저인 조우종을 구박했고 결국 송혜의 화가 폭발했습니다. 송혜는 조영남과 이경규에게 고함을 지르며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무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조영남은 화가 난 송혜 앞에 무릎을 꿇으며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개 숙여 사죄했습니다. 그러나 송혜는 지각이 한두 번이었어야지 라며 지적했습니다. 이어 조영남에게 나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여기를 왜 와? 그랬다며?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조영남은 우리 잔챙이들이 있는데 거기 왜 오시게 했느냐 그런 거다 라고 해명해 웃음을 남겼습니다. 그러자 송혜는 잔챙이면 나는 큰챙이야 얘기했구만 이라고 응수해 조영남을 안절부절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방송을 위해 재밌는 상황을 이후 연출하긴 했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크게 혼을 내 다잡는 어른의 모습이었습니다. 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는 건강밖에 없다고 했는데요. 하나도 건강, 둘도 건강, 셋도 건강, 아무것도 없던 제가 여러분과 살다 보니까 잘 못하는 노래라도 한 곡 하면 박수치고 무슨 말을 하면 웃어주고 이러니 제가 어디 가서 이런 보람을 느끼겠어요. 그래서 이 보람을 내가 가지고 있는 한 보답을 해야 한다. 한없이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라고 답했죠. 아무쪼록 송혜 선생님이 앞으로도 건강하셨음을 바라는 가운데 송혜가 없는 전국 노래자랑은 어떠한 사람이 와도 그때의 그 감성을 느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